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한국공인회계사회 제16회 지속가능성 인증 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한국공인회계사회 지속가능성 인증 연구센터 고정현 팀장입니다. 오늘 포럼은 국내 지속가능성 정보의 재무 중요성, 실증 분석과 활용 방안에 대해 설명드리고 논의하는 시간으로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포럼 순서는 개회사에 이어 주제 발표를 들으신 후에 잠시 쉬는 시간을 가지고 종합 토론을 이어서 하는 순서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주제 발표 자료는 저희 한국공인회계사회 홈페이지 지속가능성 자료실 본회 활동 게시판에 업로드하였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포럼의 첫 번째 순서로 한국공인회계사회 최훈열 회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회장님 개회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회장 최훈열입니다. 구정들 잘 보내셨습니까? 목소리가 작으시네. 오늘 귀한 시간을 내어 오늘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주최하는 제16회 지속가능성 인증 포럼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오늘 포럼 주제에 대한 연구를 수행한 서스틴베스트와 이번 포럼에서 연구 결과에 대해 주제 발표를 해주실 유호정 팀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유호정 팀장님하고 명함을 교환하면서 의정에도 바쁘실 텐데 어떻게 연구를 하셨나 착각할 정도였습니다. 국회의원 중에 유호정 의원이 있었잖아요. 그분으로 착각했습니다. 제가. 의원들도 이렇게 열심히 공부한 분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럼 나라의 정치의 품질이 훨씬 좋아질 텐데. 이호정 팀장님 앞으로 미래에 국회에 진출하셔서 계속 연구를 좀 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토론회 자장을 맡아주신 숭실대학교 전규현 교수님을 비롯하여 토론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제16회 지속가능성 인증 포럼에서는 국내 지속가능성 정보의 재무 중요성 실증 분석과 활용 방안을 주제로 통계적 모형을 활용한 중요성 평가 방법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최근 지속가능성 정보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면서 기업이 공시하는 지속가능성 정보 양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보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를 선별하는 중요성 평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속가능성 정보에 대한 중요성 평가를 통해 기업 전망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선별하는 것은 정보 이용자의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데 필수적인 과제입니다. 현재 대부분의 기업들이 지속가능성 정보의 중요성 평가 시 사용하는 설문조사 방식은 응답자의 주관이 반영되는 문제점이 있어 이를 보완할 수 있는 객관적인 평가 방법에 대해 논의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늘 포럼에서는 통계적 모형을 활용한 재무적 중요성 평가 방법을 소개하고 해당 모형을 통해 도출한 중요성 지속가능성 이슈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지속가능성 정보의 재무적 중요성 평가 방법에 대한 오늘 논의가 기업의 지속가능성 보고서 작성 실무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며 오늘 포럼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지속가능성 공시 및 재무적 중요성 평가에 대한 이해의 폭을 한층 넓히는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시간을 내어 포럼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한국공인회계사회 지속가능성 인증 포럼에서는 지속가능성 공시 및 인증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다양한 주제에 대해 공유하고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속가능성 정보의 신뢰성 향상을 위한 본 포럼의 여정에 계속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개회사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럼 주제 발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지속가능성 정보의 재무 중요성 실증 분석과 활용 방안에 대한 연구를 수행한 서스틴베스트에서 유호정 팀장님이 나와서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주제 발표에 대해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Q&A 창에 질문을 남겨주시면 저희 담당자가 답변을 드리거나 좌장님께 전달하여 종합 토론 시간에 답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서스틴베스트 유호정 팀장의 발표를 들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제 발표를 맡은 서스틴베스트 류호정입니다. 본 연구는 국내 지속가능성 정보의 재무적 중요성을 통계적 모형을 통해 실증 분석한 것으로 지난해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서스틴베스트에 의뢰한 연구 용역의 작업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오늘 지속가능성 인증 포럼을 통해 연구 결과를 발표할 수 있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발표 구성은 연구 배경과 구체적인 연구 방법론, 그 다음 본 발표의 핵심인 재무적 중요성 분석 결과를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연구의 시사점 그리고 활용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외에서 지속가능성 정보에 대한 관심과 요구는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속가능성 성과가 기업의 재무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들이 꾸준히 발표되고 있고, 특히 지속가능성 정보 중에서도 재무적으로 중요한 지속가능성 정보가 기업 가치 제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일례로 2022년 자본시장연구원 보고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사스비 중요성 기준의 지속가능성 정보 공시 수준이 향상될 때에만 해당 지속가능성 성과 개선이 초과 수익률로 이어진다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공시 규제 측면에서도 글로벌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인 ISSB 기준과 그리고 유럽의 ESRS에서 모두 재무적으로 중요한 지속가능성 정보 공시를 기업들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ISSB 기준과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 국내 KSSB 공개 초안에서는 기업들의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 공시에서 사스비 기준을 기침의 원천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내 기업의 지속가능성 성과를 사스비 체계에 맞게 재구성하여서 국내 지속가능성 정보와 재무 성과 간의 상관관계를 검증하고자 합니다. 사스비 개념 체계는 슬라이드 우측에 보시다시피 여기 보시다시피 5개의 부문과 그리고 26개의 GRC 제너럴 이슈 캐테고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GRC는 산업 전반에 대한 공시 주제에 해당하기 때문에 산업별로 서로 다르지 않습니다. 그에 비해서 그 하위에 있는 공시 토픽은 산업별 특성이 고려되어서 식별됩니다. 이번 본 연구는 사스비 체계 중에서 부문과 GRC 수준까지로 분석을 진행했는데, 그 이유는 산업 전반에 대한 재무 중요성을 검증하고자 했고, 또한 그 국내 주요 기업의 지속가능 경영 보고 작성 시에 중요성 평가에서 식별된 중요 주제들이 GRC와 유사한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구체적인 연구 방법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연구에서 회귀 분석은 크게 시차 분석과 시점 분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은 기업이 단기, 중기, 장기에서 재무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속가능성 기회와 리스크를 공시하도록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차 회귀 분석은 KSSB 공개 초안을 준용해서 국내 지속가능성 정보가 단기 1년, 중기 3년, 장기 6년 후의 재무 성과와 어떤 관계를 가지는지 살펴봤습니다. 종속묘수인 재무 성과로는 기업 가치 대용치로는 토빈스큐를 사용했고, 기업 수익성 대변치로는 ROA를 사용했습니다. 독립변수인 지속가능성 성과의 경우는 사스비 아까 보여드렸던 각 부문 디멘션과 GRC 각각에 대응되는 ESG 점수를 사용했습니다. 통제 변수로는 총자산, 부채 비율, 그리고 단기 종속 변수를 포함해서 산업 연도 그리고 시장 더미를 포함시켰습니다.
그리고 시점 회귀 분석 같은 경우는 코로나 팬데믹이 발생했던 2020년을 기점으로 국내 지속 가능성 정보와 재무 정보가 어떤 그 관계가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살펴보는 분석입니다. 저희가 코로나 팬데믹을 잡은 이유는 그 기준으로 잡은 이유는 코로나19 그 이후에 사회 경제적인 변화가 크게 나타났고 또 ESG 경영의 중요성도 매우 높아진 측면이 있는 한편 또 기업들의 ESG 공시 또한 크게 확대됐기 때문입니다. 이런 두드러진 변화들이 둘 간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는 분석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국내 지속 가능성 정보가 사스비 체계로 어떻게 재구성됐는지 그런 그 계산 방법이 궁금하실 텐데요. 국내 ESG 지표를 사스비 각 GRC에 매핑 대응을 시킨 후에 그 각 GRC에 대응된 ESG 지표 점수들을 합산해서 평균을 냈습니다. 그리고 그 GRC보다 상위 수준에 있는 그 디멘션 부문의 점수는 각 부문에 속한 GRC들의 점수를 그러니까 각 그 부문에 속해 있는 GRC 각각의 점수를 합산해서 똑같이 평균을 냈습니다. 이제 사스비에서는 총 26개의 그 GRC들이 아까 있는 것으로 확인을 하셨는데 그 중에 여기 슬라이드 하단에 있는 그 4개의 GRC 같은 경우는 국내 지속 가능성 정보 수집에 한계가 있어서 분석에서는 제외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분석에서는 총 22개 GRC가 포함이 됐습니다. 분석 표본에서는 표본 경우에는 2016년부터 2023년까지 코스피와 코스닥 상장사 중에서 여기 조건을 만족하고 있는 5,335개 기업 연도 표본을 이 분석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부터는 분석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토빈스큐를 종속 변수로 한 분석 결과입니다. 이번 연구에서는 그 회귀 분석의 결과값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난 경우에 재무적 중요성이 관찰된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사스비 부문 수준에서 저희가 5개 부분 여기 그 5개 부분을 모두 그 독립 변수로 포함시켜 가지고 그 회귀 분석을 했을 때 그 결과가 좌측 표에 있습니다. 이 좌측 표를 보시면 환경, 사회적 자본, 인적 자본, 사업 모형 그리고 사업문과 혁신 요 4개의 디멘전에서 주로 단기와 중기에 대해서 재무적 중요성이 관찰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5개 부분을 독립 변수로 모두 포함을 하는 경우 이제 그 독립 변수 간의 어떤 상관관계 이런 어떤 모형의 신뢰도의 문제는 없었지만 결과의 해석력이 좀 중복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제 각각의 부문을 또 단기, 중기, 장기 시차별로 분석하는 옆에 15개의 모형으로 표시되는 이 모형도 그 분석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렇게 그 분석한 결과를 봤을 때는 환경, 사회적 자본, 사업 모형과 혁신, 리더십과 지배구조 5개 디멘션 중에서 4개의 디멘션에서 모두 단중 장기 그 시차에서 재무적 중요성이 관찰이 되었습니다. 이런 이제 부문 수준의 재무적 중요성은 이제 여기 각 부문에 속하는 GRC의 특정 정보에 기인하는 것일 수 있기 때문에 하위 지표인 GRC 수준으로 내려가서 추가적으로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차트부터는 이제 사스비 GRC 수준에서의 지속 가능성 정보를 말씀드릴 텐데요. 먼저 첫 번째 환경 부문에 대한 그 GRC 수준의 분석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면 그 온실가스 배출 GRC에서 모든 시차에 대해서 재무 중요성이 관찰이 됐습니다. 이건 다시 말해서 이제 단중장기에서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 관리가 기업 가치, 토빈스큐로 대변되는 기업 가치와 긍정적인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을 말을 하고 있는데요. 그 외의 GRC 같은 경우는 폐기물 및 유해물질 관리, 대기질, 그리고 에너지 관리 GRC에서는 단기에서 재무적 중요성이 관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스비 GRC 수준 지속하는
분석에서 사회적 자본, 두 번째 사회적 자본 부문의 결과를 살펴보시면 제품 품질과 안전, 그리고 판매 관행과 제품 라벨링 이 두 개 GIC에서 모든 시차에 대해서 그 재무적 중요성이 관찰이 됐습니다. 이는 이제 그 기업과 소비자와의 관계에서 이렇게 축적돼 있는 사회적 자본이 기업 성과, 그 기업 가치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와도 이어지는 부분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인적 자본 부분에서 각 GRC별 토빈스큐를 종속 변수로 한 분석 결과를 보시면 노사 관계 GRC에서 모든 그 시차에서 재무적 중요성이 관찰된 것이 특징입니다. 이 국내에서도 이렇게 협력적인 노사 관계 조성을 위해서 힘쓰고, 그리고 또 근로자에 대한 차별 관행이 적은 기업일수록 장기적으로 더 높은 기업 가치를 보인다는 이 긍정적 상관관계가 이 분석 결과를 통해서 확인된 것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사업 모형과 혁신 부문에 대한 그 GRC 수준 결과를 보시면 사업 모형의 회복력, 그리고 공급망 관리, 자재 조달과 효율성 이 세 개 GRC에 대해서 모든 시차에 대해서 재무적 중요성이 관찰이 됐습니다. 이 사업 모형과 혁신 부문의 경우는 기업이 이제 그 가치 창출을 해나가면서 성장해 나가야 될 텐데, 그 과정에서 지속 가능성을 얼마나 잘 통합하고 있는지를 다루고 있는 디멘션입니다. 이 디멘션에서 이제 저희가 분석한 4개의 GRC 중에서 3개가 모두 단중 장기에서 재무적 중요성이 관찰되었다는 점은, 이게 이제 여기에 포함되는 어떤 ESG 지표들이 환경성 개선이나 협력업체 ESG 평가 등이 포함이 되는데요. 이러한 부분에서의 그 지속 가능성 성과 관리가 그 기업 가치 제고로 이어질 수 있고, 따라서 기업들이 이런 부분에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점을 시사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5번째 그 디멘션인 리더십과 지배구조 부문에서의 결과를 보시면 체계적 위험 관리에서 모든 시차에서 재무적 중요성이 관찰이 되었는데요. 이 디멘션 리더십과 지배구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규제 환경 변화나 경제 상황 변화에 같은 외부적인 요소에서 기업 거버넌스가 얼마나 잘 대응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제 그 기업 윤리나 경쟁 공정성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윤리적인 사업 수행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판단하는 부문입니다. 이런 부문에서 이제 특히 이제 그 체계적 위험 관리와 더불어서 위의 재난 사건 위험 관리를 보시면 단기와 중기에서 또 유의한 관계가 확인이 됐고요. 이런 이제 두 개의 위험 관리 측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나왔다는 점은 이 기업 거버넌스가 리스크 관리를 잘 할수록 전체적인 수익이랑 그리고 또 현금 흐름의 변동성을 줄여가지고 기업 가치의 수익성을 높일 수 있다는 이제 그 선행 연구 결과와도 일치하는 결과라고, 분석 결과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토빈스큐를 종속 변수로 했을 때 시점 분석에 대한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시점은 저희가 이제 코로나 이전과 이후로 나눴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특징적인 부분은 코로나 이후에 환경 부문에서 이제 4개 GRC에서 모두 코로나 이전에 관찰되지 않았던 재무 중요성이 관찰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아무래도 코로나 이후에 환경에 관한 이제 전반적인 인식 제고가 나타났고, 이것이 이제 지속 가능성 정보에 반영이 되면서 그리고 또 재무적 중요성으로 이어졌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코로나19 이전에만 또 재무 중요성을 보인 GRC들도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사업 모형과 혁신의 제품 디자인과 수명 주기 관리, 그리고 또 자재 조달과 효율성,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에 따른 어떤 사회 경제적인 변화에서 전반적으로 이제 기업 가치로 이어지는 부분에서의 변화가 이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여기서부터는 이제 종속 변수가 ROA, 기업의 수익성일 때 이제 디멘션과 GRC 수준에서의 회계 분석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디멘션 수준에서의 지속 가능 정보를 이제
독립 변수를 했을 때 그 결과를 살펴보시면 아까 그 토빈스큐의 때와 결과를 비교를 해볼 때 결과 대비해서 부문 수준, 그 디멘션 수준의 지속 가능성 정보의 재무적 중요성이 크게 관찰되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세 개의 그 모형 결과, 즉 이 5개의 디멘션을 전부 한꺼번에 넣고 이제 분석한 결과의 경우는 이제 재무적 중요성이 관찰된 부분이 없었고요. 그리고 15개, 그러니까 시차별로 그리고 또 디멘션별로 분석한 그 회계 분석에서는 환경에서 단기, 중기에서 재무적 중요성이 관찰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더십과 지배 구조에서 단기에서만 재무적 중요성이 관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ROA 같은 경우도 디멘션 수준에서 GRC 수준으로 내려가서 각 그 부문별로 그 재무적 중요성을 단중, 장기별로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이때 이제 그 환경 부분에서의 경우는 토빈스큐와 다르게 단중, 장기 모든 시차에서 그 재무적 중요성이 관찰된 GRC는 발견되지 않았고 각각 이제 그 중기나 장기나 단기 이렇게 그 산발적으로 재무적 중요성이 관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사회적 자본 디멘션에서 GRC 수준에서의 분석 결과를 보시면 제품 품질과 안전, 이 GRC에서 단기와 중기에서 재무적 중요성이 관찰됐습니다. 이 GRC의 경우에는 토빈스큐 종속 변수로 하는 모형에서도 그러니까 단기, 중기, 장기 모든 시차에 대해서 재무 중요성이 관찰된 GRC입니다. 이를 이제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제품 품질과 안전 향상은 소비자와의 관계에서 이제 기업들이 사회적 자본을 형성해 나가면서 기업 가치뿐만 아니라 수익성에도 긍정적인 상관관계를 가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인적 자본 부분의 경우에는 직원 건강 및 안전의 GRC에서 단기와 중기에서 재무 중요성이 관찰됐습니다. 그리고 또 좀 특징적인 부분은 직원 참여, 다양성, 포용성, 많이들 얘기하는 DEI 부분에서는 단기와 중기에서 보시면 ROA와 유의한 음의 관계가 관찰이 됩니다. 이 직원 참여, 다양성, 포용성 GRC 같은 경우에는 앞서 토빈스큐를 종속 변수로 하는 모형에서는 중기와 장기에 대해서 양의 관계, 즉 재무적 중요성이 관찰이 됐습니다. 이러한 점을 같이 고려를 하자면 아무래도 비용이 수반되는 특성이 있는 지표들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는 기업의 수익성과 음의 관련성을 가질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뭐 생산성 향상 이런 쪽으로 기여를 할 수 있어서 기업 가치 전반적인 기업 가치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사업 모형과 혁신 부분에서는 GRC 수준으로 봤을 땐 제품 디자인과 수명 중기 관리에서 중기와 장기 시차에서 에 대해서 ROA와 유의한 또 음의 상관관계가 관찰이 됐습니다. 이런 부분은 아무래도 전반적인 그 수명 주기 관리 전주기 관리를 할 때는 아무래도 제품 환경성을 개선한다던가 이런 부분에서 대대적인 설비 투자가 요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이제 관련 비용의 지출은 장기적으로 이제 발생을 할 수가 있고, 따라서 요런 GRC의 성과 개선을 위해서 수반되는 비용이 중장기적으로 재무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기업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리더십과 지배 구조 부문에서의 ROA 종속 변수에서의 GRC 레벨에서 분석 결과를 보시면 기업 윤리와 경제 공정성, 이런 이제 기업의 윤리적인 사업 수행 능력에서 단기와 중기의 재무 중요성이 관찰이 됐습니다. 이 GRC들 같은 경우는 토빈스큐를 종속 변수로 하는 모형에서도 단기와 장기에서 재무적 중요성이 각각 관찰된 GRC입니다. 이런 점들을 종합했을 때 기업의 윤리적인 사업 수행은 이제 기업 가치뿐만 아니라 기업의 이제 그 수익성, 바텀라인과도 긍정적인 관계를 가질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코로나 이전과 이후 시점 분석을 이제 ROA 종속 변수를 했을 때 결과를 살펴보시면 이 역시 약간 토빈스큐 때 결과에 비해서 재무적 중요성이 관찰된 GRC들이 적은 것
것을 전반적으로 적게 나타났습니다. 다만 공통점은 환경의 GRC 중에서 이제 에너지 관리 같은 경우는 코로나 이전에는 발견되지 않았던 그 재무적 중요성이 코로나 이후에 발견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그 직원 건강 및 안전의 GRC 같은 경우도 코로나 이후에 재무적 중요성이 관찰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환경과 안전에 대한 인식이 코로나 이후에 높아지면서 이에 관련한 지속 가능성 성과 관리가 수익성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부분으로 그런 관계 변화가 생성이 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19 전후에서 모두 재무적 중요성이 관철된 GRC는 리더십에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기업 윤리 그리고 가 확인이 됩니다. 이런 부분도 앞서 말씀드렸던 그 부분과 그 연결성 있게 해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본 연구에 대한 이제 그 시사점과 활용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연구는 사스비 GRC와 그리고 ESG 지표를 서로 대응 매핑시켜서 국내 지속 가능성 정보와 기업의 재무 성과 간의 관계를 실증 분석한 국내 최초의 연구라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단기, 중기, 장기의 시차별 분석을 진행을 했고 또 코로나19를 기점으로 하는 시점별 분석을 진행해서 국내 지속 가능성 정보의 재무적 중요성의 그 변화를 시차와 시점에 따라서 확인한 데에도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사결정 유용성 측면에서 국내에서도 글로벌 흐름과 마찬가지로 기업의 지속 가능성 정보에 대한 투자자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본 연구가 투자자에게는 지속 가능성 정보와 재무 성과 간 분석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또 국내 기업에게는 그 지속 가능성 정보 공시 대응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구체적인 활용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실무적 측면에서 본 연구는 기업의 그 지속 가능성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성 평가에서 그 중요 주제를 선정하기 위한 유용한 참고 자료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초반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그 이번 저희 분석 방법론에서 사용했던 그 사스비의 어떤 체계 수준은 GRC 수준으로 이 GRC 수준의 주제들은 그 재무적 그 국내 기업들의 그 지속 가능성 그 재무적 중요성 평가에서 그 수준과 그 부합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경우는 기업의 중요성 평가에서 재무적 영향에 대한 평가가 임직원 설문이나 이해관계자 설문 등 이런 주관성이 조금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방법들이 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연구는 이제 그에 비해서 통계적 방법론을 사용한 재무중요성 평가로 기존의 설문조사 방식에서의 주관성을 보완하는 양적 분석 자료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리고 이제 본 연구는 지속 가능 주제의 재무중 영향도를 또 시차별로 시차별로 분석했고 이에 대해서 이제 또 공시 담당자들이 시차별 판단하는 데에도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후속 연구의 경우에는 이번 연구 같은 경우는 사스비 GRC를 이용해서 국내 지속 가능 정보의 재무적 중요성을 최초로 실증 분석을 했는데 최초인 만큼 그 첫 단계로 산업 전반의 관점에서 재무적 중요성을 살펴보기 위해서 전체 산업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이에 이어서 산업별 특성을 반영하기 위한 후속 연구로 식스 분류 체계를 적용해서 섹터 또는 산업을 대상으로 국내 지속 가능성 정보와 재무 성과 간 관계를 분석하는 연구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본 연구는 기업 재무 성과 속도로서 이제 그 종속 변수로 토빈스큐와 그리고 ROA를 사용을 했는데 추가적인 다른 재무 지표를 활용해서 국내 지속 가능성 정보와 재무적 중요성을 파악하는 후속 연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본 연구가 국내 지속 가능성 공시의 정착에 기여를 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이 연구 방법론이 공시 담당자분들 그리고 또 이제 다른 이해관계자분들에게 참고가 될 수 있도록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제 발표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적 중요성을 평가하는 새로운 대안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약 5분간 쉬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웨비나로 참석하시는 여러분들께서는 잠시 쉬는 시간을 가지신 후에 2시 35분에 다시 자리로 돌아와서 종합 토론을 시청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2시 35분에 다시 만나겠습니다. 네, 이제부터 종합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의 좌장은 숭실대학교 정규환 교수님이 맡아주셨습니다. 이후 종합 토론의 진행은 좌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16회 지속가능성 인증포럼 종합토론의 좌장을 맡은 숭실대학교의 전교환입니다. 먼저 국내 지속가능성 정보의 재무중요성, 실증 분석과 활용 방안에 대해서 우리 좋은 발표를 해주신 유호정 팀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내용을 쉽게 잘 설명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종합토론에서는 각계의 전문가 7분을 모셨습니다. 먼저 제가 가나다 순으로 오늘 토론자분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토론자로서 한국표준협회 권성식 센터장님입니다. 다음으로 포스코홀딩스 김훈태 상무님입니다. 대신경제연구소 박정은 본부장님입니다. 다음으로 서강대학교의 송민석 교수님입니다. 자본시장연구원의 이상호 연구위원님입니다. 한국회계기준원의 이웅희 상임위원님입니다. 마지막으로 삼정회계법인 황정환 파트너님입니다. 예, 제가 방금 소개시켜드린 순서대로 우리가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한국표준협회 권성식 센터장님께 토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한국표준협회 권성식 센터장입니다. 우선 방금 들은 그 연구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 좋았던 점들 우선 좀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사실 이제 충분한 정보가 있지는 않아서 제가 궁금했던 점 위주로 좀 몇 가지 코멘트하고 그리고 마무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은 글로벌 기준에 따라서 국제 정합성을 고려해서 연구를 설계한 부분에 대해서는 좋았던 부분이라고 보이고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온실가스 배출이라든지 폐기물 관리 같은 그 이슈 단위로, 그러니까 기업에서 일반적으로 이제 중대성 평가를 할 때에 활용하는 그 이슈 단위의 요소들을 활용해 가지고 이제 재무적 상관관계를 분석해 주신 것들도 좋았고, 그리고 특히나 이제 코로나19 이전과 이후의 그 ESG 요소에 대한 재무적 중대성의 증가 부분에 대한 부분을 연구를 통해 가지고 확인했던 부분도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약간 이제 한계라기보다는 몇 가지 좀 제가 보면서 궁금했던 거 위주로 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우선 5페이지에서 그 통제 변수로 이제 말씀하신 그 자산 규모나 부채 비율 같은 그런 통제 변수의 선정 기준이라든지, 사실 그 통제 변수에 대한 설명력에 따라서 이제 연구 신뢰도가 사실 좀 차이가 많이 날 수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조금 보충적인 설명이 있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어서 이제 6페이지에 있는 그 사스비 이제 제너럴 이슈죠. 그 제너럴 이슈에 해당하는 그 ESG 지표의 그 매핑 부분인데요. 이 부분이 그 사스비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디스클로저 토픽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일반적으로 저희 이제 기업들이 공시하고 있는 뭐 GRI라든지 이런 다른 표준에서 요구하고 있는 그 지표를 이야기하는 것인지 조금 설명이 보완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해당 지표에 대한 부분이 이슈 단위를 설명하는 어떻게 보면 매트릭스 단위일 것 같은데, 그게 이제 토픽인지 매트릭스인지에 따라서도 조금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여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포함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특히 이 두 관계에 대한 이제 그러니까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 간의 그 관계를 설명할 때 지금 계산식을 보면은 해당 그 이슈에 대해서 그 지표를 바탕으로 해서 대응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는 것인지 또는 그 대응 수준까지도 확인한 것인지도 사실 조금 궁금했거든요. 이제 해당 부분에 대한 조금 설명도 포함되면 좋겠다. 예를 들면 그 온실가스 관리를 만약에 한다라고 했을 때 온실가스 관리를 하는지에 대한 유무만 있으면은 이게 상관관계로서 이제 인정되는 부분으로 이제 연구가 된 건지 아니면은 목표를 설정하고 또 그 목표에 따라서 그 계획된 수준에 따라서 몇 %까지 진행되었을 때 그것을 한 것으로 보는지 약간 그런 거에 대한 설명력이 조금 더 포함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26개 그 제너럴 이슈 중에서 4개는 아직 그 정보 수집 한계가 당연히 있기 때문에 제외된 부분이 조금 아쉽기는 했지만 사실 여기에 있는 이 적정 가격이라든지 특히 기후변화에 대한 물리적 영향 같은 경우는 사실 중요성 평가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보니까 향후에는 반드시 좀 추가적으로 연구되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좀 했습니다. 사실 이제 저도 이제 유사한 관련된 이제 연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해봤었는데 사실 ROA라든지 토벤스큐 같은 이제 방식도 좋지만 사실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ROE라든지 EV, 비타 같은 그런 재무적 정보들과의 연계성도 같이 고려를 했으면 훨씬 더 역시 설명력을 높일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객관적으로 일단 중요성 평가를 하는 것에 대한 부분이 지금 시장에서 좀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이런 객관적 중요성 평가에 대한 부분이 부족한 상황에서 그래도 좀 이런 연구를 통해 가지고 객관적으로 중요한 이슈를 뽑아낼 수 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매우 크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기업들이 중요성 평가를 도출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자료로는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네, 이상으로 코멘트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권성식 센터장님께서는 이제 인증기관 입장에서 지표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또 이제 종속 변수로서 다른 변수를 위한 추가적인 분석 등 여러 가지 유익한 토론을 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으로 이제 지속 가능성 보고서를 이제 작성하고 또 인증을 받아야 되는 기업 입장에서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 홀딩스의 김은태 상무님께 토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한국공인회계사회 제16회 지속가능성 인정포럼 프로그램에서 토론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지속가능 정보 공시와 관련해서 기업들이 어려워하는 재무 중요성 평가에 대한 중요한 연구를 해주신 서스틴 베스트 그리고 유호정 팀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발표해 주신 내용과 관련해서 추가적인 질문과 기업들이 재무적 중요성 분석과 관련해서 힘들어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요약된 자료를 봐서 그런지 정규환 교수님은 쉽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연구 가설 분석의 결과가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예를 들면 ESG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는 기업일수록 재무 성과가 좋다든가 혹은 재무 성과가 좋은 기업일수록 ESG 정보 공개에 적극적이다든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조심스러우시겠지만 구체적으로 조금 설명을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설명 자료 23페이지에 보시면 연구의 시사점 및 활용 방안에 실무적 측면에서 본 연구는 기업의 지속 가능성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 주제 선정을 위한 중요성 평가에서 유용한 참고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 실무자들이 어떻게 활용할 수 있다거나 공시제도에 어떻게 반영될 수 있다거나 하는 활용 방안이나 어떤 시사점 측면에서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기업들이 재무적 영향 분석에 있어서 힘들어하는 부분에 대해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재무적 중요성 분석 과정에서 다양한 정보를 참고를
하고 있지만 결국은 참여하는 실무자들의 경험과 감에 의존하는 부분이 많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경험이 쌓이고 공시 방법이 정교화되어서 정교화되어 가면서 이제 개선될 것으로 예상은 되지만 정교성과 논리성이 부족할수록 기업 내부적으로 논의 및 변화 관리를 해나가는데 많은 노력과 자원이 투입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희 같은 실무자들이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아지고 그럴수록 기업의 수용도는 떨어지고 시간은 길어질 것입니다. 지속가능 정보 공시의 필요성 및 준비가 기업 내부에서 원활하게 수용되고 내재화되기 위해서는 가능한 기준이 명확하고 이해하기 쉬워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해 주신 연구가 더욱 확대되고 심화되어서 기업 규모별로 혹은 산업별로 반드시 공시되어야 할 중요 이슈나 지표를 재무적 중요도에 근거해서 정의해 주는 가이드라인으로 활용될 수는 없을까 하고 생각해 봤습니다. 철강산업, 화학산업 등 산업별로 중요한 이슈는 기업에 따라 크게 다르기보다는 어느 정도 유사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는 재무적 영향 분석에 사용되는 데이터 및 모델들이 전반적으로 정교성이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요성 평가에 근거해서 우리 회사에 투자한 투자자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공시 요구사항 중 하나가 기후변화다라는 결과가 도출이 되면 기후변화로 인한 물리적 리스크를 분석을 하게 됩니다. 물리적 리스크 분석을 위해서는 데이터를 제공하는 글로벌 기업으로부터 비싼 데이터를 구매해서 사업장별 리스크 및 대비 현황을 분석을 하게 됩니다. 문제는 그 결과가 현실과 동떨어진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인근에 하천이 없는 사업장인데 하천 범람 리스크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소가 같으면 유사한 리스크 결과가 도출이 됩니다. 즉 비슷한 장소에 있으면 설비 내용이나 사업장 단위에서의 노력과 관계없이 유사한 물리적 리스크에 직면해 있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정확하고 경제적 분석이 가능한 데이터와 방법론의 제공이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중요성 분석 과정이나 구체적인 재무적 영향을 분석하는 과정 모두가 정교하지 못해서 기업 담당자로서 수행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발표된 서스틴베스트의 연구 및 지속가능성 인정 포럼을 통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와 연구가 활발해져서 실무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논리적이고 명확한 판단 근거나 방법론 등이 제공되기를 기업 담당자로서 기대해 봅니다. 이상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은태 상무님께서는 이제 구체적인 설명과 또 활용 가능한 시사점에 대한 제시의 필요, 또 가이드라인의 필요성, 또 기업 입장에서 직접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확한 방법론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에 세 번째 토론자로서 또 컨설팅을 하시는 분 입장에서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신경제연구소 박정은 본부장님께 토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대신경제연구소 박정은입니다. 네, 오늘 그 연구된 내용에 대한 발표를 아마 어려운 내용을 오늘 잘 쉽게 설명해 주셨다라는 의미로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최초로 진행된 실증적인 분석이라는 거에 굉장한 의의가 있을 것 같고요. 기업들에게 많은 또 시사점을 주는 부분인 것 같고, 추가적으로 저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컨설팅을 진행하는 그 사람으로서 어떻게 보면 이 기업들이 재무 중요성을 어떻게 평가를 할 거냐에 대한 고민들을 같이 하고 있는 입장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연구 결과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기업이 이제 윤리적이고 또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고 또 직원들이 행복한 그 일터를 만드는 이러한 활동들이 그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이 맞고요. 또 지속 가능한 기업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 기업이 ESG 경영을 도입해야 된다라는 이 인식이 확산된 배경에는 결국 이 ESG 활동을 하면 기업의 재무 성과도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고 긍정적인 재무 성과를 얻을 수 있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그게 결국은 기업 가치에 큰 영향을 미친다라는 부분들이 결국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특히 이 공시 의무화로 인한 이 공시에 대한 표준화 작업에서 이중중대성 평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중중대성 평가를 또 기업들이 해야 하고 컨설팅 기관에서는 그 분석 툴을 개발하는 작업들을 함에 있어서
그렇다면 이중 중대성 평가의 재무 중대성을 어떻게 평가를 할 거냐 이런 부분들을 또 고민하는 입장인데요. 이 기존에는 중대 이슈라고 했을 때 이 직접적이고 단기적인 재무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다. 이를테면 그 특정 사안이 우리 기업의 재무 성과에 어떤 직접적인 영향을 주느냐, 큰 영향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라고 했을 때 중요한 이슈다라고 했다면 이중 중대성에서 말하는 중요 이슈는 장기적으로 봐야 되고요. 또 간접적인 ESG 요소까지도 봐야 하고 이 사회 환경적으로 영향을 주느냐. 그래서 이 사회 환경적으로 영향 주는 이슈가 결국 우리에게 재무적인 관점에서 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느냐. 이런 부분들까지도 고려해야 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재무 중대성이 단일 중대성일 때와 이중 중대성일 때 그 개념이 굉장히 폭넓어졌습니다. 그래서 재무 중대성을 평가하는 방법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된 시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발표된 연구 결과를 보면 결국 ESG 활동은 기업 가치와 수익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고 또 재무적으로 이 중요한 ESG 정보를 공시한 기업들이 또 그 앞으로 주식 수익률이나 이런 부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저는 확인을 한 것 같고요. 기업이 ESG 전략을 좀 효과적으로 수립하고 자원을 분배하는 데 있어서 결국 이 실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표들, ESG 요소들을 좀 도출해 주신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 실증 분석을 통해서 온실가스 배출 저감 노력이 단기, 중기, 장기적으로까지 그 기업 가치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양의 상관관계를 보인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제품 품질, 판매 관행 이런 소비자 신뢰 관련된 부분들도 재무 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리고 기업 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결국 장기적인 재무 성과를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ESG 요소들이다. 이게 바로 이제 중요한 이슈들이라고 분류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이전과 이후에 대한 분석 결과도 있었는데요. 결국은 이 ESG 요소에 대한 부분들이 위기 대응력의 어떤 전략적인 요소가 될 수 있다라는 큰 시사점을 준 것 같기도 합니다. 저는 한 4가지 정도 앞으로의 발전 방향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결국 기업들 그리고 컨설팅하는 입장에서는 그 재무 중요성을 이제 어떻게 도출을 해낼 거냐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고민입니다. 그랬을 때 결국 재무적으로 중요하다라는 부분들을 봤을 때는 또 재무제표와 연결이 안 될 수가 없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ESG 관련된 이 지출이 비용이냐 투자냐에 대한 부분들을 좀 정립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현재 이 대부분의 ESG 관련 지출이 좀 비용으로 잡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기업들 입장에서는 좀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출을 장기 투자로 좀 인정을 할 수 있는 회계적인 기준들이 좀 연동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그 ESG 요소를 재무제표에 좀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체계적인 기준들이 있어야 기업들이 어떠한 ESG 요소가 재무제표에 그 성과에 영향을 좀 줄 수 있는지, 긍정적인 부분들로 볼 수 있는지를 좀 파악할 수 있는데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기준들이 좀 연계가 돼야 결국은 ESG 정보가 재무적 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에 대한 객관적인, 정량적인 평가가 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산업이나 업종별로 좀 구분이 가능해야 된다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고요. 세 번째는 그 이해관계자 의견이 반영돼야 되는 부분들 너무 중요합니다. 지속 가능성에 있어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부분들이 중요하듯이 재무 중대성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도 어떤 주관적인 그 의견이라기보다는 물론 조금 더 체계적으로 방법론이 좀 발전이 돼야 되는 부분들은 있지만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들을 수렴하는 부분들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 실제로 재무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연구가 후속 연구로 좀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실증적인 연구도 중요하지만 ESG 요소에 대한 부분들이 재무 성과로 어떠한 인과관계가 있느냐에 대한 후속 연구들이 좀 진행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야지 이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에 기반해서 ESG 요소가 기업 가치나 그다음에 그 재무적인 영향으로 어떻게 중요하게 포함이 될 건지에 대한 부분들이 연계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장기적으로 리스크를 관리하는 것 그리고 리스크 관점에서의 ESG 지속 가능한 경영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중요한 이슈를 도출하는 작업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중요 이슈는 결국
그 재무적인 이슈와 재무적인 그 중요도와 사회 환경적인 중요도를 균형 있게 또 도출해야 되는 부분들에서 재무적인 영향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기업 입장에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뭔가 기준이라든지 조금 더 정교한 방법론이 좀 이렇게 마련이 된다면 기업 입장에서도 훨씬 받아들이기 쉽고 또 이런 부분들이 기업에게 제공이 돼야 중요 이슈에 대한 또 재무 중대성에 대한 부분들을 기업들이 또 체감하는 부분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박정은 본부장님께서는 앞으로 우리가 같이 고민하고 또 개선해야 될 4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유익한 토론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으로 이제 학계 관점에서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강대학교 송민석 교수님께 토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서강대학교의 송민섭입니다. 본 연구는 기본적으로 아마 큰 근본적인 질문은 이걸 거예요. 우리가 과연 ESG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냐.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많은 답변이 있지만은 흔히 가장 크게 하는 이유에서 ESG가 중요하다라는 말을 많이 하죠. 그런 측면에서 본 연구도 그렇다면 기업 가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냐 또는 어떠한 관계가 있냐 그런 측면에서 이제 본 연구가 수행됐고 그리고 토비스큐와 관련해서 이제 여러 가지 유의적인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학계의 입장에서 무슨 말을 해야 될까 했는데 저도 연구 방법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는 여러 가지 이슈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거기서보다는 좀 결과에 대한 정책적 함의점에 대해서 좀 초점을 맞춰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결과가 유의적으로 나왔는데 그렇다면 이거가 과연 ESG 요인이 결정 요인이냐, 흔히 말하는 이제 학계적으로 디터미넌트죠. 디터미넌트냐 아니면은 어떠한 다른 거를 반영하는 프락시냐, 대용시냐라는 이슈가 굉장히 중요하게 나올 수 있을 거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거에 대한 해석이 이 논문의 결과 또는 그 정책적 함의점을 굉장히 좌우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디터미넌트냐 아니면 어소시에이시냐 이거 프락시냐는 굉장히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의미가 다르거든요. 디터미넌트 결정 요인이라고 했을 때는 하나의 기업 가치에 대한 결정 요인으로서 독립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고, 프락시라고 한다는 것은 어떤 대용치니까 우리가 모른다는 새로운 결과를 어떤 활동을 측정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프락시라고 한다면은 ESG 성과가 좋은 기업들이 경영이라든지 관리 체계가 우수해서 기업 가치가 더 높다라는 거고, 그러면 ESG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기업의 경영 관리가 중요하다라는 결과가 나오지만은, 만약에 이제 디터미넌트다 하면은 ESG 잘하는 기업들이 가치도 높다더라라는 결과가 해석이 이제 가능해진 겁니다. 여기서 이제 항상 제가 말하는 게 가장 큰 이슈는 디터미넌트로 갔을 때 이슈는, 만약에 ESG가 기업 가치를 증가하는 결정 요인이다 한다면은 모든 기업이 당연히 하겠죠. 기업 가치를 안 하면 기업 가치가 올라가니까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현실은 아직도 우리가 이런 토론을 하고 ESG가 중요하다고 얘기한다는 것은 거기에 대해서 ESG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아직도 많은 논의가 있는 거고 확신이 없는 거고, 기업들은 아직도 비용이 더 크다고 판단한 거고, 결국은 우리가 시장 경제 체계를 믿는다면은 ESG가 확산이 안 됐다는 얘기는 아직까지는 디터미넌트로서의 역할을 하지는 못하고 있다. 결국은 어떤 의미에서 ESG가 프락시로서, 즉 기업이 ESG 성과가 좋은 기업들은 위험 관리라든지 경영 체계가 훨씬 우수하고 기업 가치가 더 높다라는 쪽으로 이제 해석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또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게, 그럼 과연 ESG가 과연 가치 결정 요인으로서 역할을 하지 못하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결국은 가치 평가라는 부분은 뭐 여러 가지 이론적인 부분도 있고 모델도 있지만은 결국은 시장에서 이게 중요한 요인으로 받아들여져야 되는 거거든요. 결국은 사람들이 ESG 요인을 중요하다고 받아들이고 그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주가에 반영이 되기 시작할 때 가치평가 요인으로 나오게 되는 거고, 그런 부분은 점점 확산되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 나온 주가와 또는 기업 가치와의
양의 관리성이라든지 유의적인 관리성은 어느 정도 유의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ESG에 대한 그 사람들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면 확산될수록 점차적으로 더 유의적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연구 결과에서도 시계열적으로 점차 환경이라는 요인이 강화되는 모습을 보였고, 저는 장기적으로 갔을 때 이런 관련성이 좀 더 영향이 많이 미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더 큰 이슈는, 그렇다면은 ESG가 과연 기업 가치에 어떤 영향을, 어떤 방식으로 영향을 미칠까라는 이슈가 또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기업 가치란 것은 이론적인 모델에 보면은 크게 보면은 미래의 현금의 현재 가치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ESG가 기업 가치에 영향을 미친다면 크게 그 경로는 두 가지일 겁니다. 현금 흐름에 영향을 미치든지 위험에 영향을 미치든지. 근데 이제 정책적인 측면에서 이제 우리가 얘기했을 때 과연 우리가 어디에 맞출 것인가, 즉 위험에 초점을 맞춘다면, 할인율에 초점을 맞춘다면 위험 관리가 초점이 맞춰야 될 거고, 그리고 캐시플로우, 즉 미래의 새로운 시장에 초점을 맞춘다면 미래 캐시플로우에 초점이 맞춰줘야 됩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논의하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지금 논의되는 것은 위험에만 초점이 맞추고 있거든요. 그러면 정책적인 측면에서 과연 ESG, 우리가 이렇게 ESG 강화하는 게 과연 위험 관리 측면에서만 얘기를 하는 것인가, 아니면 실질적으로 새로운 마켓을, 시장을 창출하고 새로운 그 제품과 기술력을 통해서 새로운 현금 흐름을 창출해야 되는 것인가. 근데 많은 부분에 있어서 지금 그 위험 관리 쪽만 초점이 맞춰져 있고 그런 쪽에 맞춰져 있다니, 새로운 캐시플로우 쪽에는 아무래도 좀 초점이 맞춰지지 못한 부분이 분명히 사실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부분이 확산되기 위해서는 결국은 밸류에이션, 가치 평가를 누가 하냐의 이슈인데, 가치 평가를 실제로 수행하는 시장에서 이런 미래 성장성이라든지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평가를 해줘야지만이 기업들이 투자가 들어가고 그 밸류에이션이 좀 더 확산되지 될 수 있는 이슈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같이 위험 관리, 리스크 어버전에만 초점을 맞춘다면은 ESG라는 부분이 기업 가치에 영향을 준다는 것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거고, 좀 더 근본적인 확장을 위해서는 좀 더 투자적인 거, 그리고 미래 캐시플로우 창출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논의가 돼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재무 중요성에 대해서 이제 좀 얘기가 나왔는데, 결국은 재무 중요성이라는 부분은 재무제표에 어떻게 반영이 될 것인가라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현 연구로서 재무 중요성이다라고 측정까지는 갈 수는 없겠지만은, 아마 본 연구가 재무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어느 정도는 투자자들이라든지 시장에서 중요하게 바라보고는 있다라는 결론은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송민석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같이 고민해야 될 근본적인 문제, 디터미넌트와 프락시의 문제, 또 우리가 얘기할 때 말씀 주신 대로 주로 이제 분모에 들어가는 할인율, 리스크에 대해서만 초점을 맞추는데 일종의 분자가 되겠죠. 미래 캐시플로우에 영향을 미치는 그 부분도 같이 고민하고, 또 시장에서 그러한 역할을 잘 해줘야 된다는 그러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우리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기관 관점에서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본시장연구원의 이상호 연구위원님께 토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자본시장연구원의 이상호입니다. 우선 포럼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이제 코로나 이후에 항상 이런 세미나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웨비나로 동시 송출을 하다 보니까 얼굴이 이제 크게 잡히는 게 싫어서 저는 이제 자료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저는 그 지속 가능 경영에 있어서 그 베이스라인, 기초선이라고 하는 부분은 재무적으로 중요한 아젠다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속가능성 정보 공시는 이러한 재무적으로 중요한 활동의 성과가 장기적으로 기업 가치와 어떻게 연계가 되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공개적으로 소통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조금 일찍부터 제가 재무적 중요성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들여다봤습니다. 이 좌측에 그 보시는 그래프가 한 2022년도에 이제 살펴봤던 건데, 지속 가능성 이슈, ESG 이슈가 확대가 되면서
지속 가능성 관련한 정보량이 많이 늘어나긴 했습니다. 그런데 그 관행을 좀 살펴보면 재무적으로 중요한 그런 정보량을 많이 공시하는 거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기업들이 이제 4, 4분면에 이렇게 ESG를 열심히 하는 기업들이 4, 4분면에 이제 좀 속해 있었는데, 궁금했던 거는 이 4, 4분면에 있는 기업들이 좀 재무적 중요성에 입각해서 정보 공시량을 늘리면, 그러니까 1, 4분면으로 좀 넘어가면 어떠한 일들이 벌어질까? 또는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3, 4분면에 있는 기업들이 좀 1, 4분면으로 바로 넘어가면 어떠한 일들이 벌어질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궁금해서 이제 연구원에 있는 분들 또 외부에 계신 교수님들하고 이렇게 좀 공동 연구를 좀 해봤는데, 재무적으로 중요한 그런 지속 가능성 정보를 공시를 하게 되면 그게 가격 정보로서 소위 말하는 그 프라이스 임팩트가 굉장히 크다라는 결과가 있었고, 그리고 재무적으로 중요한 어떤 그 지속 가능성 의제에 대해서 성과를 개선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소통을 하게 되면은 뭐 시장 대비 초과 수익률이 아니라 저희가 이제 전통적으로 얘기하는 어떤 성장성이라든가 아니면 사이즈라든가 이런 것 대비해서도 굉장히 유의적으로 장기적으로 초과 수익률로 연계가 되더라 하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아 비판을 조금 해보면 저희 연구에서는 사실 블룸버그와 사스비의 매핑 자료를 그대로 이용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석 대상 표본이 주로 이제 글로벌 단위에서 많이 이렇게 그 공시가 되는 파악이 되는 그런 대규모 기업으로 좀 샘플이 편향된 측면이 있고, 그래서 한 연간 한 300여 기업 정도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그렇게밖에 분석이 좀 한정적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블룸버그가 파악한 지표이기 때문에 이게 한국적 맥락에서도 정말로 재무적으로 중요한 의제에 대해서 평가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면밀하게 검토를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요번에 이제 류호정 팀장님께서 지금 서스틴베스트가 갖고 있는 국내 ESG 방대한 정보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 국내 맥락을 좀 고려해서 사스비 체계에 매핑을 하신 걸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분석을 수행하신 거기 때문에 분석 대상 표본이 조금 더 범용성이 있고, 그 다음에 조금이나마 더 일반화 가능한 그런 연구 결과를 보여주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그 연구 결과가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뭐 다들 느끼시겠지만 지금 지속 가능성 관련 의제가 조금은 동력이 많이 떨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 부분이 사실 2023년 한 초부터 미국 주총 관련된 내용들을 보면은 상당히 많이 와닿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지속 관련한 이슈들이 워낙에 다양하다 보니까 주주들 간에도 이견이 굉장히 많았고, 그래서 주주 간에 이 굉장히 이렇게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를 하면서 환경 사회 정치, 주로 이제 ESP라고는 하는데 주로 이제 환경과 사회 관련된 주주 제안들이 급격히 증가하는 그런 모습들이 관찰이 됩니다. 그래서 이 지속 가능성 관련해서는 이 주주들 간의 갈등, 이해관계자 간의 갈등을 조정하는 비용이 너무 크다라는 의견들이 좀 많았는데, 뭐 최근에 이제 그 국제 정세도 이런 그 기업 말단에서 벌어지는 갈등이나 어떤 진통과도 좀 무관하지는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가 이제 이 이해관계자 간의 갈등을 좀 최소화하고 국제 정세하고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고려해야 되는 지속 가능성 의제는 뭔가에 대한 좀 대답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오늘의 그 연구 결과가 이 질문에 대한 어떤 실천적 대안이나 해답을 좀 제시를 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류호정 팀장님께서 보여주신 여러 결과들이 있지만 제 눈에 띄었던 게 이게 온실가스 배출 관리, 에너지 관리, 공급망 관리, 그리고 체계적 위험 관리, 이런 것들이 지속 가능한 성과하고 굉장히 긴밀하게 연계가 되어 있다라는 건데, 이런 부분들은 뭐 전혀 국제 정세하고 무관하게 우리 공시 의무와 어떤 스케줄하고 무관하게 기업들이 신경 써서 측정하고 관리하고 주주들하고 공개적으로 소통하고 평가를 받아야 될 이슈가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런 연구들이 좀 많이 활성화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뭐 저한테 또 한 번의 그런 기회가 있다면 조금 전사적 관점뿐만이 아니라 주주 가치 측면에서 좀 지속 가능성 향상 효과를 추가적으로 검증해 보는 것도 의미 있겠다 싶었고, 우리 송민석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기업 가치를 향상시키는 여러 경로들이 있기 때문에 캐시플로우 측면인지 아니면 할인율 측면인지 그 세부 토픽별로 어떠한 가치 평가 경로로 기업 가치가 향상이 되는지 그 경로들을 좀 테스트해 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고,
또 수익성과 관련해서도 질적인 성장뿐만이 아니라 양적인 성장 측면에서도 여러 경로들을 좀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 싶습니다.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야지만 지속 가능성 이슈에 처음 접근하려고 하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접근을 해야 이 좋을지에 대한 그런 유용한 어떤 전략적 지침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좀 분석을 좀 더 고도화해 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거는 개인적으로는 이런 연구 결과들을 기반으로 해서 한국형 사스비 중요성 지도를 개발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뭐 K 기준을 만들자는 게 아니라 한국적 맥락에서도 이 사스비 산업 기반 지표가 타당한가를 좀 검토하고 우리 기업들에게 좀 더 맞게 파인 튜닝하는 그런 작업들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고요. 뭐 그런 측면에서는 당연히 이제 KSSB하고 연계해서 적용 지침이 좀 상세하게 제공이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개인적인 바람이기도 한데요. 이게 국내에 어떻게 보면은 최고의 그 어떤 ESG 자료 기반을 확보한 서스틴베스트에서 매핑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연간 600에서 700개 기업만이 어떻게 보면 재무적 중요성 정보를 판단할 수 있다라는 의미로도 읽혀지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300여 개 기업을 놓고 분석을 해봐도 사실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었고 또 6, 700개 기업을 가지고도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다면 어떻게 보면 지금 이런 정보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소통을 하고 있지 않은 나머지 한 1200개 기업들에게 시사하는 바는 좀 명확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어떤 기업 가치 제고 측면에서 이 재무적 중요성 관점에 입각해서 공시에 좀 자발적인 확산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제 토론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상호 연구위원님께서는 오늘 발표의 의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또 향후에 진행돼야 될 연구 과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토론을 들으면서 제가 느낀 것은 오늘 발표를 해주신 서스틴베스트와 또 자본시장 연구와 같은 연구기관 또 오늘 또 좋은 발표를 해주신 송민석 교수님과 같은 학계에 계신 교수님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이러한 걸 계속해서 연구를 해 나가면은 아마 더 좋은 작품이 나올 수 있고 또 우리 기업들에게도 현실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이제 회계기준재정기관 입장에서 토론을 해 주시겠습니다. 한국회계기준원의 이용희 상임위원님께 토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회계기준원 이용희입니다. 우선 의미 있는 세미나 마련해 주신 항공회와 또 좋은 발표해 주신 서스틴베스트 감사드립니다. 이상호 박사님도 얘기하시고 여기 서스틴베스트에서 발표한 내용들 다 저희에게 기준 제정의 당위성을 얘기해 주시는 자료라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기준이 아무래도 이 기업 가치에 영향을 주는 좋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기업이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고 그것이 투자자에게 유용하게 작용돼서 결국에는 자본시장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그 인프라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 이러한 자료들, 시장에 이러한 연구들이 많이 될수록 이 기준의 제정과 이 기준과 관련된 이 제도 구축에 더욱더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연구들이 이제 많을수록 저희는 좋은 거니까 계속 연구하시면 좋은데 우선은 이 연구와는 별개로 연구는 아무래도 이 지속 가능성 사안 주제들이 결국에는 기업들이 제공하는 정보들이 이 전반적으로 인더스트리 관점 아니면 국가별 관점 아니면 자본시장 관점에서 재무적으로 중요성이 있느냐를 얘기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런 연구들과는 별개로 저희는 기본적으로 이 기준이 저희가 만드는 기준이 기업들한테 어떻게 적용되고 적용될 때 어떠한 도움을 돼야 되는지 많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 전반적인 재무적 중요성과는 다르게 저희가 생각하는 중요한 정보는 굉장히 엔터티 스페시픽, 그러니까 기업에 특유하거든요. 그러면 이 기업에 특유한 정보를 기업들이 각각의 상황과 사실, 그 다음에 자신의 비즈니스 모델, 밸류체인에 맞춰서 판단할 때 어떠한 도움되는 정보가 필요할까를 고민하고 있고 그것이 저희가 앞으로 내놓을 중요성 판단에 대한 교육 자료 이러한 얘기일 겁니다. 다만 하나 이 연구 주제들과 저희 교육 자료들을 같이 얘기할 때 하나 조심해야 될 것이
저희는 그 지속 가능성 주제 있잖아요. 주제에 대한 뭐 중대성이라고도 하죠. 주제에 대한 중요성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속 가능성 관련 주제를 바탕으로 한 위험 및 기회의 식별은 저희 기준이나 아니면 ISSB도 마찬가지겠죠. 명확합니다. 그냥 단기, 중기 또는 장기적으로 기업 가치에 합리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주제 관련 리스크 RO 식별 이겁니다. 거기에 중요한 정보에 대한 판단은 들어가지 않아요. 중요성에 대한 판단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만 그 리스크 앤 오퍼튜니티가 식별되고 그 식별된 그 RO에 대한 정보를 공개할 때 기업들은 그때 중요성 평가를 해서 중요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합니다. 그때 중요한 정보에 대한 판단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저는 고민 많이 했거든요. 이 시장의 프랙티스는 존중해야 되는데 어떻게 지금 저희가 말하는 이 정보의 다름을 이해시킬까? 결국에는 GRI 관점에서 옛날에는 임팩트, 그 주제에 대한 중대성, 이 평가에 대한 얘기가 많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저희가 재무적 중요성을 얘기할 때도 자꾸 주제에 대한 중요성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저희가 인지시키기 위해서 교육자료도 발행하는 거라 보시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재무적 중요성을 지속가능성 공시 맥락에서 얘기하도록 또 하다 보니까 뭐가 또 나오냐면요. 회계정보의 재무적 중요성, 회계정보의 중요성과 또 이건 같은 거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나타나죠. 정의는 같습니다. 이 중요한 정보라는 것은 결국 투자자에게 유용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았을 때 아니면 미싱되거나 아니면 잘못 제공됐을 때 투자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수 있는 정보가 중요하다. 이 미국 대법원 판례에서 나온 그 정의는 똑같은데 또 판단 과정은 다릅니다. 이 회계 정보에서 얘기하는 수익, 비용, 자산, 부채에 영향을 미치는 그 양적 임계치, 거기도 물론 질적 요소도 있겠지만 거기서 얘기하는 중요성 판단 그 크리테리아와 또 지속 가능성 공시 맥락에서 얘기하는 양적, 질적 요소는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건 정보의 질적 특성, 정보의 속성이 달라서 그런데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드리면 지속 가능성 공시에서는 좀 더 장기적인 타임 호라이즌을 보고 그리고 좀 더 그 기업 비즈니스 모델, 밸류 체인도 봐야 되고 그래서 양적 요소에서도 금액적 요소도 보지만 레이시오 같은 그 다른 벤치마크 숫자들도 봐야 되고 그리고 질적 요소에서도 훨씬 더 좀 더 비슷한 것도 있지만 다른 이 고려 요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또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 재무적 중요성을 판단해서 지속 가능성 공시를 해야 되고 그래서 재밌게도 만약에 사례를 하나 드리면 기후 관련 RO를 하나 뽑았어요.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제2호에 따라 KSSB에 따라서 공시할 때 전략 부분은 공시하도록 기업들이 선택했는데 자기가 양적 기준에 대해서 재무적 영향이 아예 측정 불가능하거나 별로 정보로서 유용성이 없다고 생각해서 그 부분은 공시 안 해도 됩니다. 자기들이 중요성 판단을 직접적으로 해서 그래서 그 주제에 대해서 전략에 재무적 영향은 없고 전략과 아니면 리스크 매니지먼트뿐만 있을 수도 있어요. 매트릭스랑. 그렇지만 또 어떤 기업은 내가 이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이 재무적 영향 부분이 이 금액적으로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이것과 함께 그 전략 부분에 대한 그 설명을 같이 봤을 때 이 재무적으로 유용한 정보다라고 판단하면 또 그렇게 보여줄 수 있고요. 종속기업 판단에서도 중요성 판단 부분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들어가겠죠. 이러한 사례들을 저희가 아마 에듀케이션 매트리얼에 많이 담아서 시장에 보여주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거 외에도 향후 기준 나오고 나서 제도화와 동시에 기업의 이행을 도와줄 수 있는 기초 연구를 포함한 아까 사스비 연구도 말씀하셨지만 이 산업분류 체계 연구를 포함한 많은 다른 연구를 지원하고 또 이행 교육 자료도 많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용희 상임위원님께서는 우리 기준 제정 기관 입장에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주셨고요. 특히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는 GRI류의 그런 지속 가능성 보고서에 익숙해 있다 그러면 현재 제정 중인 KSSB 기준 관점에서 말씀을 해주셔서 아마도 우리가 앞으로 더 한국 회계 기준의 역할이 아마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렇게 논의를 하면서 KSSB 기준에서 정확하게 요구하는 그러한 중요성 관련된 정보를 우리가 공시하고 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마련되었으면 합니다. 예, 마지막 토론자로서 우리 회계법인 관점에서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삼정회계법인 황정환 파트너님께 토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삼정 회계법인 황정환 상무입니다. 앞서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고 시간이 많이 지나서 좀 핵심적인 얘기들로 좀 정리를 하고 실무적 관점에서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오늘 그 연구 결과가 일반적으로 지속가능 공시 기준들이 이제 개념적이다 보니까 이런 내용들을 실증적으로 분석해서 이렇게 제시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인상 깊고 무엇보다도 실무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부분 중에 이제 시간의 개념을 도입을 해서 이 재무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게 굉장히 그 실무적인 부분인데 이 부분을 고려하셨다는 점이 이제 굉장히 좀 인상 깊었습니다. 세 가지 정도만 말씀을 좀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아까 그 이용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재무적 중대성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항상 이제 양립하는 문제가 주제 선정하는 재무적 중대성과 공시를 하기 위한 인계점의 중대성 이 부분들이 항상 논의가 되고 있는 내용인데 일단은 이제 구별하지는 않고요. 일단 제가 실무적인 관점에서 기업분들이 직면하는 내용들 말씀을 드리면 일반적으로 이제 주제를 선정하고 공시되는 내용을 할 때 기업분들이 이제 많은 인식의 변화로 인해서 과거에 이제 설문조사 방식을 떠나서 재무적 중대성 같은 경우는 이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통해 가지고 기업 내부의 디스커션으로 정말 기업의 재무적 사건에 대해서 인식하는 내용들을 기업 내부에서 찾는 문제들 그리고 투자자들에게 물어보는 문제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항상 제일 어려운 문제가 기업 내부의 분들이 그 내용을 잘 모르시고 계시다는 점이죠. 그런 부분에서 오늘의 결과가 객관적인 내용으로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다만 좀 아쉬웠던 점은 그러한 내용들에 대한 실질적 결과보다는 그에 대한 해석을 통해서 이제 기업분들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었으면 좋았겠다라는 내용들이 조금 추가적으로 있었으면 좋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첫 번째는 이제 주제 선정하는 부분을 측정하는 부분에서도 굉장히 유용한 결과를 많이 제시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제 재무적으로 중요하다는 내용을 가장 중요하게 보면 직접 측정해 보는 부분들이 제일 좋은데 실무적으로는 그게 굉장히 어려워서 이 경로, 파급 경로를 찾아가는 과정인데 이 결과적으로 보면 아까 이효리 말씀하실 때 생산 설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그런 부분들이 또 생산성을 높일 수 있을 부분들이 있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 이제 파급 경로 찾을 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 그러한 내용들의 해석들이 많다면은 그 파급 경로를 찾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결과적으로는 중요성을 이제 숫자적인 통계적인 것이 아니라 기업들이 해석할 수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증인의 관점에서 보면 인증이 최근에 가장 어려운 문제들이 이 주관적인 정보들이 많다 보니까 이러한 것들을 좀 객관화하는 부분들에 대한 증거력이 중요시 되는데 이러한 연구들이 좀 활성화가 된다고 하면 인증인들의 입장에서 회사 입장에서도 이 객관적인 증거력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할 수 있겠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시점을 갖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조금 이제 제가 좀 제언을 드리고 싶은 내용들은 이제 우선적으로 보면 이 통계적 기법이라는 것들의 조금 한계일 수 있는데 일단 일반적으로 지금 분석하신 부분들은 과거에 대한 회계 분석을 통한 내용이기는 한데 대부분의 지속가능 정보에서 가장 어려운 내용들이 미래지향적인 정보들입니다. 근데 이 통계적인 기법들을 회계 분석을 쓰게 되면 이런 정보의 속성을 담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실제로도 저희가 재무역량 분석을 좀 해봤는데 이게 고탄소군하고 저탄소군을 평균을 내버리니까 이 감축의 노력을 한 경우와 안 한 경우에 차이가 없는 그런 결과를 얻은 적이 있어서 재무적인 공시를 못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머튼 모형 같은 좀 앞으로 좀 모형들을 좀 바꾸는 부분도 노력해 주는 게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아까 이용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러한 내용들이 산업 평균이다 보니까 당장 활용하기는 조금 아직까지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 산업 부분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기업의 스페시픽한 부분들도 고려해서 특정 기업에 중요한 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을 좀 고려하는 요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부분들. 마지막으로는 제가 이제 많은 연구 결과들을 보고 했을 때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이런 ESG 성과가 기업 가치에 영향을 미친다. 이런 연구 결과를 직접적으로 도출을 하시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시지만 그와 같은 부분들이 기업 실무에서는 그렇게 설득력을 갖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거는 뭐 한국 시장의 문제도 있고 뭐 글로벌 시장의 문제도 있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경로를 한 번에 찾기보다는 이 파급 경로를 찾아 나가는 경로처럼 단계적으로 이러한 내용들이 어떠한 재무적 영향이 있었다는 경로들을 하나하나 단계적으로 증명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그 전체를 연결했을 때
이렇게 기업 가치에 연결이 됐는데 다만 그게 안 되는 문제가 뭐냐라고 하면 이제 일반적으로 기업의 정보가 공시가 완전하지 않을 때 그러한 내용들이 전달하지 못한다라는 이제 연구 결과들은 있습니다.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개선할 것이냐라는 부분들이 좀 정책적 지원까지 발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황정한 파트너님은 이제 세 가지 관점에서 그러니까 주제 선정과 공시대장의 중요성, 또 측정의 문제, 인증의 문제, 기타 현실적으로 이제 적용 가능한 해서 부딪히는 문제 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좋은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자, 저희가 그 사전 질문이 2개가 들어왔는데요. 제가 질문을 소개해드리고 또 해당되는 분께 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우리 88호 감사반에서 김용준 회계사님이 사전 질문을 주셨는데요. 첫 번째 질문은 회계 감사에 미치는 영향은 어떨까요? 라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요거에 대한 답변은 우리 회계법인에 계시는 우리 황정한 파트너님께 좀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회계 감사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게 이 재무적 중대성에 대한 결과가 회계 감사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이해하고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가지 측면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재무적으로 중대한 이슈든 재무적으로 공시가 필요한 이슈든 간에 우선적으로는 지금 재무적으로 중대하다는 얘기는 현행 회계 기준에서 재무제표에 직접적으로 반영하지는 못했지만 근시일 내에 재무제표에 발현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에서 작성자 입장에서 보면 이러한 내용들이 현행 재무제표에 반영되어 있는 가정이나 방법들, 예를 들면 시설 투자가 필요하게 되면 그러한 부분들이 결과적으로 내용 연수를 추정하는 게 짧아지고 감가상각비가 급격히 늘어나는 이런 효과들이 있는데 이러한 내용들이 현행 작성자가 반영을 해봤느냐, 고려해봤느냐 이런 부분들이 일단 전제를 했을 때 회계 감사에 미치는 영향은 결과적으로 이러한 내용들이 제대로 검토할 수 있도록 감사 절차를 설계하고 확대할 수 있느냐라는 측면에서 영향을 미칠 거고요. 2번째는 감사 절차 내가 이제는 재무제표 감사 이외에 이러한 정보들을 담고 있는 지속가능 정보들, 그러니까 ISA 720처럼 이러한 양자간의 정보를 한꺼번에 보고 이상 항목이 발견이 됐을 때는 감사 절차를 확대하고 감사 의견에 반영해야 되는 그런 내용들의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결과적으로 보면 이런 내용들은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결과적으로 감사 의견을 형성하기 위한 중요성 기준 자체가 좀 더 확대해서 고려를 해보는 그런 내용들이 결과적으로는 재무 의견을 형성하는데 좀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2번째 질문을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작년부터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가 많은 기업과 공공기관에서 매년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것 같습니다. 수요가 많아지면서 공공기관은 나라 장터를 통한 최저가 낙찰로 보고서를 위한 보고서가 생산되는 것 같아 우려가 됩니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할 방법이 없을지 궁금합니다. 루시 앨리스 소속의 우리 고명찬 선생님께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아무래도 요거의 답변은 또 인증도 담당하고 계시는 우리 한국표준협회 권성식 센터장님께 좀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저희도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네. 일단 질문에 사실 답은 이미 있는 것 같습니다.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에 대한 인식 자체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조금 비용이라는 측면이 좀 강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최저가 낙찰로서 그냥 하는데 의의를 갖는 기관들이 일단 많은 게 사실인 것 같고요. 저희는 이제 가급적 시장에서 기술평가에 대한 배점을 높이고 가격에 대한 부분을 조금 낮추는 방향으로 좀 유도를 하려고 하고는 있는데 사실 공공기관들의 현실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그 동인이 좀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국가적으로라든지 정부 차원에서 봤을 때 실제로 지속가능 발전을 위해서 정말로 이제 공공기관들이 사회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뭔가 긍정적인 부분들을 생각한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질 높은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가 나올 수 있도록 분위기를 좀 조성하는 그런 것들이 일단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러한 것들 중에 한 가지로 사실 우선은 공공기관들의 공시 의무화 같은 것들도 좀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시 의무화라든지 또는 거기에 대한
추가적으로 인증 제도도 도입을 하는 것을 검토해 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다만 그 공공기관들에 대한 이런 공시 의무화나 검증 제도 도입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업들의 이제 관점, 예를 들면 투자자의 관점에서의 그런 보고서와는 조금 다를 것 같습니다. 오늘 주제하고는 조금 다른데, 그러니까 재무적 중대성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사회 환경에 미치는 그런 임팩트 머티리티에 대한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하게 판단되어야 될 거라고 보이기 때문에, 아무튼 그러한 기반이 정부에서 좀 마련되어야만 실제로 공공기관들도 이런 것들을 할 만한 동인이 생기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동안의 발표에 이어서 7분이 각계의 전문가께서 정말 좋은 토론을 해주셨고 또 2분이 사전에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토론의 모든 내용을 좀 종합을 해서 오늘의 발표자인 유호정 팀장님께 좀 답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그 연구 결과 발표 내용에 대해서 활발하게 의견 주시고 토론해 주신 토론자분들, 그리고 또 그 저장으로 정리를 해 주신 정규환 교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일단 먼저 말씀드릴 부분은 오늘 이렇게 발표드린 연구 결과의 경우는 이제 저희가 생각할 때 이제 가장 초기 단계의 어떤 정량적인 분석, 그 통계적인 모형의 정량적인 분석 결과라고 생각해 주시면 일단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셨던 많은 토론자분들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좀 더 정교화하고 고도화하고 그리고 다른 방향으로도 조금 이렇게 수정을 해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 좀 더 많은 잠재력과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일단 네, 한 분씩 질문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먼저 답변을 드리면 표준협회 권성식 센터장님께서 주셨던 통제 변수 설정 관련한 부분은 저희가 다른 논문들 관련된 선행 연구의 내용들을 많이 준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참고하여서 변수들을 설정한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매핑한 페이지에 대해서 이제 그게 저희가 대응했던 ESG 지표의 어떤 성격이, 지표 데이터의 성격이 지속 가능성 성과에 대해서 대응 여부만을 소위 말해 이제 yes, no를 보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대응 수준까지 보는 것인지라고 했을 때 약간 지표마다 성격이 조금 다를 수 있지만 대부분은 대응하는지 여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이제 ROE나 EB나 EBITDA나 이런 어떤 다른 지표들을 가지고도 충분히 저희 분석을 진행을 해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포스코홀딩스의 김문태 상무님께서 주신 질문 같은 경우는 ESG 정보를 이 연구 결과가 그러면 ESG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는 기업일수록 재무 성과가 좋다라는 그런 어떤 부분을 얘기하는 건지 질문을 주셨는데 그 부분이라기보다는 이제 ESG 성과에서도 재무적으로 중요한 이제 ESG 지표 내지는 이제 그런 위험 리스크 관리를 잘 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시를 잘 하는 기업들일수록 향후 기업 가치에 대한 상관성이 높게 나타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좀 확대해서 이제 의미를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게 말씀하셨다시피 이렇게 그러면 이제 어떤 것이 재무적으로 중요한 정보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아무도 국내에서 이런 거를 잘 할 수 있는 기업은 현재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해본 적이 다들 없을 테니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각계에서 이제 또 의견을 주시고 연구를 하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방법론을 이제 수립해 나가면서 기업에서도 그런 부분을 참고하고 이런 부분이 좀 더 선순환이 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 실무자들이 어떻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해달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생각한 이 자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좀 초기 단계인 자료이지만 기업에 계신 실무자들께서 기존에 있는 어떤 설문만의 그 방법에서 조금은 더 통계적이고 약간 정량적인 어떤 자료로 활용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부분에서
제 실무자들 분들이 좀 사용을 하실 때 도움이 되실 거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대신경제연구소의 그 박정은 본부장님께서 주셨던 코멘트에 대해서는 저희도 이제 많이 공감을 하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좀 더 정교한 방법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같이 인식을 하고 있고, 향후 좀 더 이 모형과 그리고 방법론을 좀 더 디벨롭하는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또 이제 많은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이게 이제 단순히 상관관계가 아니라 이제 인과로 분석을 진행하는 확장하는 측면도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저희 여기 청중이 계시지만 저희 팀에서 이제 조홍경 선임이랑 전부 저희 팀 안에서도, 그리고 서스틴 베스트 안에서 리소스를 모아서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대 송민호 교수님께서 주신 내용에서도 저도 이제 많은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했고, 이게 이제 ESG 요인이 가치 결정 요인이냐 프록시냐, 이런 부분은 이제 이번 연구만으로는 사실 보기가 확실히 말씀드리긴 어렵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좀 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대로 저도 이제 이게 리스크 초점보다는 기회 초점으로 좀 더 많이 이동을 해서 가치 평가를 하는 시장에서도 이런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중요하고, 다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장이 이런 가치 평가를 할 수 있으려면 기업에서 공시하는 재무 중요성에 관련한 공시가 디시전 유스풀 해야 되고, 그러니까 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이 그러면 이제 시장에서 가격으로 반영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선순환이 필요하고, 다만 기업도 그리고 투자자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아직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내에서 해본 어떤 경험치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토론이나 이런 부분이 좀 더 활성화되고, 각계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컨센서스를 만들어 나가는 작업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자본위원회에서 이상우 연구위원님께서 주셨던 내용도 저는 크게 참고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경로를 탐색하는 부분이 매우 더 중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 이때 이제 아까 케이맥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종속 변수로 여러 가지 다른 지표들을 넣어보면서 조금씩 이제 경로를 좀 더 분명히 탐색해 나가는 그런 어떤 작업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다른 어떤 연구 기관과 같이 연계해서 진행하는 부분도 매우 의미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응희 상위위원장 님께서도 말씀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이번 연구에서 재무적으로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던 의미는 이제 이렇게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는 의미이지, 이게 이제 ISSB나 ESRS에서 말씀하시는 재무적으로 중요하다, 파이낸셜리 머티리얼하다, 이런 부분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이런 부분은 이제 누락되거나 애매하게 표현되거나 아니면 잘못 표기됐을 때 시장에서 이제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이제 기준에서 말하는 재무적으로 중요한 부분이고, 저희가 이제 연구에서 재무적으로 중요하다고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은 상관관계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지금 청중들도 그렇고 이제 온라인으로 참석해서 들으시는 분들께서도 오해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KPMG 황정환 파트너님께서도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같이 공감을 하고 있고, 이런 내부 실무자들께서 어렵게 생각하시는 부분, 이게 이제 어떤 것이 재무적으로 중요한지에 대한 어떤 경험치가 쌓이지 않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하시기가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본 연구 자료가 당연히 이것만으로 전부 해결이 되는 부분은 전혀 아니고요. 이게 이제 기존의 어떤 방식에서 조금 보완이 될 수 있는 정량적인 자료를 활용을 하실 수 있으면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방법론 측면에서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출발점이 돼서 좀 더 이제
재무적 중요성이 있는 그 기업 그리고 그 산업 내지는 또 기업 스페시픽한 엔터티 스페시픽한 어떤 그런 분석이나 어떤 그 식별이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리스크 RNO 식별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해 주셨던 부분, 이게 단계적 증명이 필요하다는 부분도 저도 매우 공감을 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이제 그 지속 가능성 관련한 정보들이 어떻게 재무제표에서 이제 반영이 되고 어떤 식으로 매출이든 그리고 순이익이든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잘 이제 이해를 하시고 전문적으로 접근하실 수 있는 회계 전문가들의 역할도 매우 기대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으로 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오늘 토론을 들으면서 많은 걸 느꼈는데요. 저희가 재무 중요성이라는 개념 자체는 어떻게 보면 간단하고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이거를 실제 적용하는 데 있어서는 기업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런 자리를 통해서 기업의 입장, 그리고 또 기준을 만드는 한국회계기준원의 입장, 연구기관이나 학계, 평가, 인증기관 등의 입장에서 같이 이렇게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면은 앞으로 이런 어려운 주제들에 대해서도 많은 해결책을 찾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아마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포럼이 매우 의미 있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유익한 발표를 해주신 유호정 팀장님과 또 토론을 해주신 7분께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오늘의 종합 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포럼의 사회자이신 고정현 팀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여러 토론자분들의 소중한 의견과 청중 여러분들의 질문 감사드립니다. 주신 의견들은 향후 저희 한국공인회계사회 지속가능성 인증연구센터의 연구에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포럼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공인회계사회 제16회 지속가능성 인증 포럼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